일부 두 번째 순서로 2022년도 훈련 이수자 평가 개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평가의 목적입니다. 이수자 평가는 직업훈련의 평가 체계 구축과 학업 성취도 제고를 통해 구직자의 취업 역량을 측정하고 재직 근로자의 지무 능력 향상을 점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훈련이 2022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에 종료되는 40시간 이상 훈련 과정으로 국가기관 전략산업직종훈련 및 NCS 소분류 직종별 1개 대표 과정을 선정하여 평가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국기훈련 직종은 NCS 직종이 아니라 HRDNet 기준의 국기훈련의 직종이며 국기 직종 내 NCS 소분류가 다른 훈련 과정의 경우 소분류별 각각 평가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2020년 운영과정으로 승인받은 스마트 혼합 훈련 최초 실시 과정도 의무 대상입니다. 의무 평가 대상별 1개 대표 과정을 선정하여 평가를 신청하시되 이수자 평가에서 평가 등급이 C, D 등급으로 확정된 과정은 추가로 1개의 타과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타과정이랑 동일 과정, 동일 회차가 아닌 과정을 말합니다. 이 추가 신청은 1차부터 8차까지 실시한 과정에 한정되어 가능합니다. 그리고 행정처분을 받은 과정은 추가 신청이 불가합니다. 이 아래 표에 작성된 실업자 훈련 그리고 재직자 훈련에 해당하는 훈련 사업이 모두 이수자 평가에 해당하는 사업이니 이를 숙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 혼합 훈련 과정 중 최초 운영 과정은 꼭 의무평가를 받아야 하며 아래 표를 보시면 3개의 공고명이 있을 겁니다. 훈련 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훈련 과정이 아래 3개의 공고에 해당된다면 최초 운영 과정은 꼭 이수자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평가 제한 대상입니다. 첫 번째로 재직자 훈련 중에 NCS 능력단위 요소로 편성되었거나 수행 중거로만 편성되어 승인받은 훈련 과정은 평가가 제한됩니다. 또한 신청 마감일을 기준으로 근로자 직업력 개발법 등에 따라 해당 기간 및 과정이 위탁 인정 제한 등을 받고 제한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 평가가 제한됩니다. 이는 NCS 세 분류로 적용됩니다. 평가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입니다. 오른쪽 표를 보시면 훈련 이수자 평가 신청 기간이 1차부터 15차까지 안내되어 있습니다. 훈련 기간에서는 이 시기, 종료일 등을 잘 확인하시어 평가를 신청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3차 검정형 국가 자격과정 대체평가와 14차 과정평가형 자격 취득과정 평가는 연간 한 회차만 접수를 실시하니 이 점 유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2차의 경우 연말에 실시되는 관계로 연도 종료에 맞춰 훈련 종료일 범위가 1개월인 것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외부 실습 기간이 없는 과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사례 1은 150시간의 단기 과정으로 훈련 종료일은 12월 9일입니다. 이 과정은 11차와 12차 모두 평가 신청이 가능하지만 훈련생의 훈련 숙달을 위해 12회차 평가 접수를 권장합니다. 반대로 사례 2의 경우 600시간의 장기 과정으로 11차, 12차 모두 평가가 신청이 가능한데 장기 과정의 특성상 훈련 말기에 수료 및 취업 등으로 훈련생 이탈이 예상되니 11차 평가를 신청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다음은 외부 실습 기간이 있는 장기 과정 사례 2가지입니다. 사례 1은 1520시간의 간용관리 훈련 과정으로 이론 수업은 9월 30일에 끝나고 실습은 이후 12월까지 진행됩니다. 이론 과정은 훈련생이 훈련 기간에 있는 이론 교육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례 2 역시 1520시간의 장기 과정이지만 실습 종료 시점이 2023년으로 넘어가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라도 이론 수업은 11월에 종료되기 때문에 11회차 평가에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 신청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회차별 신청 기간 내 HRDnet 심사평가 시스템을 통해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이때 꼭 평가 신청 완료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작성 중으로 처리되어 있다면 미신청 처리될 겁니다. 미개설된 과정으로 개설이 예상되어 신청한 경우라도 꼭 과정과 관련된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평가 자료 미첨부되는 경우 신청 취소 처리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청 접수일 시작부터 신청 마감일 18시까지만 전산에서 유형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평가 신청 기간 및 시간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이 장에서는 이수자 평가의 평가 방법을 설명해 드릴 겁니다. 훈련 이수자 평가에서 진행되는 총 4가지 평가 방법인데요. 첫 번째는 현장 평가입니다. 훈련 기간이 가장 익숙한 평가 방법으로 평가위원 3인이 훈련 기간을 방문하여 훈련 기간에 훈련생 평가 절차, 도구 등을 평가하고 훈련생 대상으로 샘플 평가를 진행합니다. 샘플 평가 방법에는 훈련 기능을 평가하는 작업형과 결과물을 발표하는 포트폴리오 2가지가 있고, 포트폴리오는 NCS 08, 20 직종만 가능합니다. 추가로 올해부터 포트폴리오 평가에 한하여 비대면 평가가 줌을 통하여 시범으로 도입되는데 2021년 08, 20 직종 소분류 대표 과정 중 A등급에 한하여 적용되고 일치도를 제외한 평가 체계는 전년도 점수를 반영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서면 평가로 2명 이하의 평가에 주로 진행되며 평가 신청 자료에 최소 요건을 충족하면 등급이 부여됩니다. 세 번째는 검정형 및 과정평가형 자격 과정평가로 훈련 기간이 운영한 훈련 과정에 훈련생이 자격을 취득한 비율을 통해 등급을 부여합니다. 마지막으로 BHA 선정기관 자체 시행 직종입니다. BHA로 선정된 훈련 기간에 2020년 혹은 2021년 B등급 이상인 직종은 자체 시행 직종이며 이 직종에 대하여 자율 점검표를 제출하여 이수자 평가 등급을 받는 평가 방법입니다. 다음은 현장 평가와 서면 평가 결과 발표인데요. 평가 결과 발표는 HRDnet 시스템을 통해 발표하고 있습니다. 현장 평가는 아래 표에 점수 구간에 따라 A부터 D등급을 부여하고 있으며 서면 평가의 경우 평가 신청 자료에 최소 요건을 검토하여 적합할 경우 D등급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검정형과 과정평가형 역시 결과 발표는 HRDnet 시스템을 통해 발표하고 있으며 검정형은 2021년 국가 자격시험 종목별 자격 취득률에 비례하여 아래 표의 구간에 따라 A부터 D등급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과정평가형은 아래의 자격 취득률 산출식을 통해 계산된 자격 취득률을 추후 공개 예정인 자격 등급별에 절대평가를 실시하여 이를 이수자 평가 등급으로 환산 적용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추후 공지될 예정입니다. 이의신청 및 결과 활용입니다. 이의신청은 평가 결과 발표일로부터 이의신청 기간 내에 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에 관련된 사항은 매 차수 결과 발표 시 안내되니 결과 공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으로 훈련 이수자 평가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수자 평가 결과는 훈련기간 인증평가와 훈련 과정심사 선정 등에 활용되며 향후 강화 예정이니 각 사업의 공고를 꼭 확인하여 운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평가 유의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평가 대상에 관련된 유의사항입니다. 평가 대상은 2022년에 종료되는 40시간 이상 모든 훈련 과정입니다. 또한 2021년도 훈련 이수자 평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2022년 종료 과정이 발생된다면 훈련 이수자 평가 의무 대상에 포함되어 이를 신청할 수 있으니 이를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장 평가 유의사항입니다. 평가 신청 시 현장 평가와 서면 평가를 유의하여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에는 평가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샘플 평가는 최소 5명의 훈련생이 필요합니다. 5명 이하의 인원으로 평가를 받게 되면 간점이 발생하며 출산율 또한 감점이 됩니다. 다만 고용센터에서
출석한 자로 인정된 경우에는 저희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이수자 평가에서 노지침이 안내되었습니다. 훈련 기간은 불필요한 행정이나 자료를 편차하는 등의 사항을 하지 않도록 유의 부탁드립니다. 현장평가 운영에 대한 유의사항입니다. 현장평가 시에 부정훈련 감지 체크리스트에 체크가 되면 고용센터에서 지도점검이 나오거나 유지자평가에서 결과가 보류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점 유의하시어 오해받지 않도록 준비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평가위원은 평가를 위해서 훈련 기간에 평가를 위한 자료나 세벌평가의 결과물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평가위원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평가에만 사용하기 때문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현장평가 시 심평원은 유세평가 품질 관리를 위하여 모니터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모니터링은 훈련 기간을 문제점으로 보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훈련 기간의 절차나 이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 그리고 평가위원들의 어떤 절차에 대한 확인 등이 있으니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모니터링을 받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검정형 국가 자격증 이수평가 대체에 대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평가의 의무 대상, 즉 국기훈련 직종이라든가 스마트 혼합훈련은 자격증 대체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검정형 평가는 신청한 훈련 과정의 회차의 자격 취득률만 평가에 반영되므로 훈련 기간은 전략적으로 가장 높은 취득률을 가진 평가 회차를 선정하여 평가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5인 미만 수료 과정은 평가 취소가 처리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1부터 6까지 조건이 있습니다. 앞단에 설명한 것도 조금 있지만 이 부분들은 한 가지라도 충족이 된 경우 신청이 불가하니 유의하셔야 됩니다. 평가를 받은 직종이라던가 필기만 진행한 일부 자격증 훈련이라던가 의무 과정이라던가 평가 제한 대상 과정 등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이어서 자격증 대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유의사항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 자격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훈련 과정은 그 자격증 중 하나만 선택하셔야 합니다. 밑에 예시가 있는데요. 예시를 보시고 훈련 기간도 유의하시어 한 개의 자격만 선택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훈련 과정을 수료한 훈련생의 자격 취득 여부가 취득률이 되므로 이거를 고려하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평가 신청 자료가 공신력이 없거나 잘못된 자료의 경우에는 바로 최저 등급이 부여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하위 등급이 부여되는 경우입니다. 현장평가에 평가위원이 방문했는데 훈련생이 없거나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 샘플평가 회피를 위해서 훈련생 결석을 강요하거나 평가를 방해한 경우, 훈련 과정이 위탁 인정 제한이라든가 정과장 위탁 제한의 처분을 받은 경우, 평가 발표 이후 거짓 조작된 자료를 했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을 활용한 것을 확인된 경우, 이런 경우로 최하위 등급을 부여야 되면 평가에서 받은 D등급과 다른 D등급을 받게 되는데요. 이 D등급은 추가적인 평가 신청이 불가합니다. 또한 앞에서 말한 평가 결과 환류, 인증평가라던가 과정심사에서 평가 점수가 없는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훈련 이수자 평가 개요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